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법의 홍정선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배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로 만나는 기자들에게마저 팬심을 불러일으키는 배우가 있고요. 그보다 한 수 위는 그의 진가를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 좋은 작품의 러브콜을 받아 대중적 사랑을 담뿍 받기를 응원하게 되는 배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의 주인공도 제게는 그런 배우 중 하나입니다. 바로 조승우. 아 뭐야, 이미 잘 나가는 배우잖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의 내재된 재능에 비하면 아직은 목마르다는 게 제 심정이네요. 좋은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 이조로 변호사 모시고 얘기 이어갈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제가 조승우 주연이란 것까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영화 소개 나머지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함께할 영화는 땅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바꾼다. 명당입니다. 명심하게 확실히 손을 끊어놓을 수 있는 터여야만 하네. 이 사는 곳이 관악산 아래라. 이런 집을 제비 집터라 하는데 자식을 교육시키기에 딱이란 말이오. 여지가 아이를 못 낳는다면서. 아쉬운 대로 일이 한번 해보겠어. 영어만 딱 알잖아. 요즘 사가에서 명당이라는 명당은 죄다 깨고 있다. 제가 불러봤습니다. 그래, 무슨 터가 알고 싶어 오셨어. 주상전하께서 궁금해하시네. 천년 전 왕을 바꿀 땅이라 하여 지금까지 그 기운이 잠들어 있어. 누가 왕이 된단 말이냐? 그대가 왕이 되는 것이오.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라. 100명, 1000명을 죽여서라도. 할아버지가 막 떠드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천자지지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 자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나? 아니 되면 사람은 죽어도 땅은 영원한 법. 이제 이 터는 내가 가져야겠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영화 내용 자체가 역사적으로 조금 아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조금 흥미는 좀 떨어졌지만 그 경치하고 의상 좀 깔끔하고 단아한 느낌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당을 두고 다투는 게 현실하고 많이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한 남성 관객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역사를 몰랐으면 이게 더 재밌었을 텐데 이게 다 어떻게 될 줄 아니까 아유 뭐 저거 뭐 흥선대원 거 지성이 차지하겠네. 그러니까 고종이 왕이 되겠네. 아이고 저러니까 저거 조선 망해 먹지. 아니까 마치 명당이 역사를 바꾼 것 같지 않고 이미 있는 역사에 맞춰서 명당 얘기를 좀 꿰맞춘 그 느낌, 그게 좀 아쉽기는 했어요.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 연기는 괜찮았다 싶어요. 어떤 배우가 마음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배우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크게 눈에 띄었던 거는 헌종 역할을 한 이원근 씨 있잖아요. 이원근 씨가 이제 세도가인 김대감에 억눌려서 왕이긴 하지만 왕 노릇을 못하는 그 슬픈 눈빛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저한테는. 저도 뭐 이원근 씨 되게 주목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슬프기만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왕의 위엄은, 최소한의 위엄은 잃지 않는. 그래서 저는, 이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나?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기자님도 이원근 씨가 가장 눈에 들어왔다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오프닝에서도 조승우 씨 얘기했는데,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랄까 색채가 있다는 거예요. 조승우 배우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올곧은 선택을 하는 그런 단단한 알맹이, 이게 저는 배우 조승우의 DNA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시면 뭐 내부자들에서의 정말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검사, 비밀의 숲에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검사,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었다 싶고, 요번에도 완전 입 바른 소리 하잖아요. 남들은 다 자기 권력, 돈에 휘말려서 이 지관의 어떤 땅 풍수지리도 거꾸로 보는데 이 박지관만큼은 정말 옳은 소리를 하잖아요. 요런 게 조승우여서 더 캐릭터가 빛났다 싶고, 저는 사실 뭐 여러 배우들 칭찬하셨지만
조승우 씨 빼고는 유재명 씨 정도까지 아주 이 커플 좋은데 나머지는 백윤식 씨, 김성균 씨 뭐 하다못해 저는 지성 씨가 요즘 아는 와이프란 드라마에서 굉장히 저 꽂혀 있는데도 아직 영화에는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 전형적으로 너무 잘했다는 거죠. 아주 악덕 영의정답게 그냥 흥선대원군답게. 근데 그래도 살아있는 영화 캐릭터로 보여준 건 조승우와 유재명이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뺐으면 이 영화 더 좀 안 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영화 제목이 명당이에요? 명당. 있을까요? 있다면 뭘까요? 그러니까 명당하면 고유의 의미가 그러니까 풍수지리에서 후손들한테 좋은 일이 생길 발복할 만한 뭐 묘자리라든지 집터라든지 절터를 말합니다. 근데 풍수지리 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역사책에서 배웠겠지만은 고려시대에 도성국사가 도입을 했다. 그래서 그 고려 태조 왕건에 그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서 도소나무는 비기고 비기하면은 뭐 풍수지리라고 말을 하는데 네. 지금 현대에서 명당의 의미는 자기한테 편한 자리 또 유리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도서관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가면 분명히 명당이 있는데 네. 좀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보통 편한 자리가 아닌가. 특히 이제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많이 오는 자리. 그래서 여기에 내용 자체는 땅의 기운이 사람을 바꾼다.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내용인데 아마 명당은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명당이 아닌가. 사람이 많이 몰리고 편한 자리가 명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아요. 명당은 사람이 만든다. 저 진짜 공감하는 게 왜 우리가 그 이제 무슨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상가, 가게를 임대 낼 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이 자리를 읽어가지고 손님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권리금까지 주고 그 자리에 들어가. 여긴 명당이야, 명당이야. 또 자기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그 자리가 진짜 여기는 냉면집 명당, 여기는 뭐 감자탕집 명당 이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이저러고 나서 뭐든 여쭤봐도 다 대답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묻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특히나 뭐 장사터 집터보다 이 묘자리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묘에 대한 거. 장례 절차? 뭐 장례 종류? 혹시 이런 거 좀 아시나요? 가장 옛날에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땅에 매장하는 토장 방식이 가장 옛부터 내려오는 방식이고 또 이제 불교에서 다비식이라고 하잖아요. 화장. 네. 요즘에 이제 매장 방식에서 이제 화장 방식으로 많이 바뀌는 그런 장례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네. 풍장이라고 그 지상이나 나무 안반에 시체를 둬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소멸시키게 하는 그런 풍장 제도도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독수리나 까마귀한테 이제 시신을 뜯어먹게 해서 하는 교장, 티베트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 또 시신을 이제 강이나 바다에 이제 매장하는 화장해서 부린다든지 하는 수장 제도가 있습니다. 문무왕릉. 예, 문무왕릉 수장 제도도 있고 뭐 같이 묻는 뭐 순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질문 한 단계 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요즘에 옛날에 비해서 화장이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다 봉분을 만들었는데 캠페인도 하고 텔레비전에서 다큐 프로그램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땅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봉분 만들지 말고 화장하자 장려했던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봉분을 만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장례 방식이 이제 땅에 묻는 매장 방식에서 화장 방식으로 네. 바뀌어가서 어떤 보도에 의하면 화장에 의한 장례 방식이 거의 90%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땅에 묻는 매장 같은 경우 또는 화장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라는 게 뭐 힘쓰는 장사가 아니라 장례, 장례를 말하는 건데 그 시신 같은 경우는 땅에 묻는 매장 방식, 네. 화장 방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망하고 나면은 24시간 안에 화장이나 매장할 수 없게 돼 있고 매장하고 난 다음에는 30일 이내에 네. 그 관할 그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매장을 하게 되면은 30년까지 설치할 수 있고 한 번 허가를 다 받아 추가한다 하면 30년 더. 그래서 이제 총합하면 60년 정도까지 매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설치물을 철거하고 화장이나 봉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장 가능한데 일정한 기간 제한이라든지 장소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위반하면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자, 영화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백윤식이 연기한 이 김좌근 대감이 토지 문서를 넘겨요. 이
왕이 있는 헌릉 주변에 땅을 사들이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박재관이 독립운동에 쓰라면서 유재명하고 같이 독립운동가한테 토지 문서를 넘겨.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토지 문서만 넘기면은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법제도화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합의가 있고 그리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든 서류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그 소유권을 넘긴다는 물권적 합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등기가 있어야지만이 소유권이 넘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지 않으면 소유자가 아닙니다. 아, 돈을 다 줬어도? 예. 그쵸. 생각해보면. 아니, 뭐 토지 문서만 가지면 내 땅 될 것 같으면 남의 집 가서 살짝 문서 훔치면 그게 다 내 땅인 거니까 말이 안 되겠네요. 근데 반면에 이제 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과일 가게 가서 수박을 산다. 이런 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합의 플러스 합의에다가 넘겨만 주면, 인도만 해주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돈을 안 줬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넘겨받고 단지 이제 그 대금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을 뿐이죠. 근데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안 따지는 거지.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다가 인도, 넘겨준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만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등록이 필요하기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긴 합니다. 진짜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완전히 다르군요. 자,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이 지금 장동김 씨가 계속 이 세력 유지하려고 왕의 능이 있는 헌릉 주변 일대를 이 땅을 거의 뭐 농민들한테 몰수하다시피 해요. 근데 거기 농작물이 자라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쫓겨날 줄 몰랐잖아요. 그랬더니 농민들이 제발 이거라도 경작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백윤식, 김성균 이 악독한 모자는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거 벌 아닌가? 이거 죄 아닌가요? 당연히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그 경작한 땅 있잖아요. 그 농작물 그게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경작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그 땅 위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을 뽑는다든지 뭐 밟아서 이제 없애버린다든지 하면은 재물 손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가서 농민의 일을 못하게 하면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도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되는 겁니다. 좀 뭔가 벌 받는다 하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사실 이 백윤식, 김성균, 아이고 진짜 너무 이 김씨 부자가 너무 악독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아까 좋아하신 거 이원근, 헌종이 국사를 탁 돌보려고 딱 금정전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어디 갔나 했더니 김작은 대감 생일이라고 다 거기 몰려가 있네요. 이거 공무원으로 치면 무슨 일 안 하는 거 이거 직무유기 이거 혼나야 되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무유기는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일 안 하고 생일잔치 갔는데? 그러니까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왕을 보필하는 관료들이니까 국가공무원이 정사를 돌보는 데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김작은 대감의 생일잔치에 가잖아요. 그러면 네. 국가공무원법에 직장 이탈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 직무유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걸로 징계는 받을 수 있어도 직무유기죄 형사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들 입장에선 사실 이런 게 제일 얄밉거든요. 내가 낸 혈세로 녹을 받으면서 일도 안 하고 자기 줄 서려고 생일잔치나 가고. 근데 뭐 또 법은 법으로 뭐 따라야 한다니까 제가 납득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실에서 그 공무원이 무단 결근한 거나 잠깐 출근했다가 다른 데를 잠깐 간 거나 이거 가지고 이제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징계받는 걸로 처벌되고 말 것 같습니다. 예. 직장을 이탈했다. 또 결근. 예. 결근이란 제도도 있네요. 예, 그러고 예. 보니. 자, 그러면 또 이게 명당. 이 영화다 보니까 묘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장동김 씨가 어떻게든 이 권문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원근, 헌종이 화가 나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내 아버지의 묘자리가 잘못된 것 같아.
딱 자기 아버지의 묘를 열어보는데 사실 이게 김작은 아버지의 묘를 열어보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하튼 내 아버지 관이어도 이렇게 막 열어본다든가 이런 거는 좀 괜찮나요? 근데 법적으로. 자기 뭐 아버지든 다른 사람의 아버지든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을 하면 분묘 발굴죄가 됩니다. 근데 분묘라는 게 시체, 그러니까 사체나 유골, 유발 뭐 이런 것을 그 땅에 매장해가지고 제사 순경의 대상이 되는 장소를 분묘라고 말을 하는데 분묘 발굴죄가 성립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의식적인 절차, 관례적인 절차에 따라서 발굴한다든지 개장하는 것은 분묘 발굴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 없는 사람이 발굴을 한다든지 네. 또는 고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종교적이라든지 그런 관습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굴을 하면은 분묘 발굴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더라도 김작은 대감의 그 아버지. 조상 아버지 묘를 마음대로 발굴을 하면 밤에 몰래 발굴하면 분묘 발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 것을 하더라도 이게 분묘 발굴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분묘를 관리, 순경, 지배하고 있는 옛날 같으면 이제 종중에 그 장송 같은 거, 네. 종송 같은 사람들이 관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이장을 한다든지 또 이제 이장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동의를 받고 한다 네. 하더라도 종교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장을 하면은 분묘 발굴죄가 성립된다는 말씀입니다. 와, 이건 조금 좀 새롭네요. 그렇군요. 내 아버지, 내 조상 거여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번 명당에 그 정직관, 이 사람이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왕으로 만들 수 있는 이대 천자지지의 명당을 알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흥성군의 계략으로 집을 알아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노리니까 아주 산속에 깊은 곳에 몰래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알게 해준 그 다리가 되는 역할이 초선 역할의 그 문채원 씨인데 걸리다 보니까 이 화가 난 김성균이 덕성마리, 명성마리라고 하죠. 멍성마리를 해가지고 막 고문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좀 죄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죄가 됩니다. 이게 체포한 거잖아요. 그리고 감금해 놓은 상태에서 폭행을 한 거기 때문에 체포 감금죄가 성립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폭행을 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폭행을 하니까 특수폭행죄 또는 뭐 김성균 씨가 시켰으면 특수폭행의 교사죄 같은 게 다 성립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근데 이게 또 스포가 될 수 있지만 말해버릴랍니다. 이 무채원 씨가 김성균 씨 칼을 콱 끌어다녀가지고 사망을 해요. 이 김성균의 칼이에요. 그리고 너무 막 못살게 굴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김성균 씨가 뭔가 살인에 관련된 법적 처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칼로 협박을 하잖아요. 배우를 밝히라고. 그러면 특수 협박죄는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했으니까. 근데 그 칼로 찌른 게 아니라 문채원 씨가 그 칼을 당겨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는 성립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황으로 몰고 간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 그 따돌림을 한다든지 해가 자살했다고 해서 그 따돌림 했던 사람들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늘 예쁜 배우 연기는 꼭 언급을 하는데 요번에 안 하셨어요. 제가 늦지막히라도 묻겠습니다. 문채원 씨 연기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뭐 감흥이 별로 없었습니다. 문채원 씨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다시 얘기를 꺼내가지고. 우리 이조로 변호사시니까 제가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죠. 이 명당은 또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영화 내용 자체는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묘자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정직관이 흥성군에게 토사구팽을 당하면서 비명 행사를 해요. 근데 그렇게 땅을 잘 보는 정직관이라 한다 하면 자기가 비명 행사 당할 자리에 묘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자기 죽을 자리를 모른다라는 말처럼 이러한 것에서 약간 그 명당의 여지를 열어두는 게 명당 같은 경우도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생각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에 따라서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에 따라서 개인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명당 같은 경우 약간 운명론적인 사고방식,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지만은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또 명당이라든지 운명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척하기 나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관상 때 감독께 물어봤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역학이라는 게 뭐 이런 관상, 명당 이런 게 결정론적인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이라는 말 안에 그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인간의 의지가 이미 들어있는 포함된 말이 운명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있는 곳을 명당으로 만들고 또 이 변호사도 저도 여기 제작진 모두도 내가 있는 곳을 명당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눌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서치가 입소문 속에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검은머리 배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중국 영화야? 하시는 분도 있던데 서치는 미국 영화입니다. 주인공 존 조는 1972년 서울 태생의 배우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치 흥행 이유가 한국계 배우가 주인공이어서는 아닙니다. 마치 테이큰처럼 딸을 찾는 아빠의 집요한 노력이 몰입감 있게 펼쳐지는 가운데 각종 SNS와 앱들을 활용한 추적 조사와 촬영 방식이 신선한 재미를 주고요. 반전의 반전! 영화가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닌 스토리가 아주 쫀쫀합니다. 차세대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시도, 이런 용기 있는 도전들이 한국 영화에서도 박수받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주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안시성 사람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싸우자! 지성을 주지 않는다. 형님, 접니다. 누구? 총 7명입니다. 제가 죽인 사람들 안매장도 하고 강한대교 위에서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좀 관심이 생깁니까? 이유가 뭐고? 뭐 죽이냐고요? 뭐가 자백을 하냐고? 이형 가고 있어. 미래가 안 믿을 수가 있겠나? 그만 완전 돌아야 돼요. 이만은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단다. 어차피 이게 다 암수살인 아닙니까? 실종 신고나 병사 발생, 수사 보고서도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믿고 끝까지 의심하자. 미친놈 말만 믿고 이게 잘하는 짓이가 모르겠네. 어디 사람 뼈. 나머지 어디 있노? 내가 모르지.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 그거야 형님이 수작했을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면 날인이고 인정이다. 그래서 이 씨발 새끼가 그만 손 떼라. 딱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글모가 각본 쓰는 건 모르겠어. 새끼야, 이 주제에 무슨 일복이고 그저 배차범이지. 네가 아무리 치랄해도 결국 내는 못 이겨. 형사 생각이 끝까지 틀리면요. 어떻게 하지? 제대로 입 열 때까지. That power, it's not completely awful. You have no idea how much you're scaring me right now. Eddie, cooperate. And you just might survive.
Guys, you do not want to do this, trust me. Giant leaps will always come at a cost.